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영입니다. 어, 전에 또 미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을 했다가 됩니다. 불확실성 이슈를 완전히 좀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세가 나오지 못한다 이런 모습이죠. 사실 이제 미증시 자체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가 이제 거의 전반적인 업종이 대부분 강세 띄었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란 것 부분 자체가 여전히 작다가 되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작은 상태에서 강세를 띠는 업종과 그리고 약세를 띠는 업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국내 증시가 상승이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소폭 상승한 0.23% 상승한 2,980포인트 라인대에서 등락을 보인다 돼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라인대를 살려놓긴 했는데 역시 상승이 좀 축소된 이제 0.3% 정도로 상승 종목이 그나마 하락 종목보다 조금 더 많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91자리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매수를 좀 축소를 하면서 결국 이제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 선물 누적이 소폭 매도가 된 부분이 소폭의 거의 차이 없다 정도 그렇게 맞춰놨는데, 오늘 현재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이제 소폭 매수를 하면서 거의 비슷하다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약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다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고, 뭐 이거는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미선물은 소폭 하락을 키운다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나스닥이 한 0.3% 정도 하락을 하고 S&P가 마이너스 0.17% 정도로 하락이 좀 더 커졌다 되죠. 그다음 환율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환율이 오늘 장중에는 뭐 1190원 살짝 내려왔다 되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1원 정도 하락한 1191.5원에서 등락을 보인다. 사실 이쪽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겠죠. 오늘 오전장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 이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총 순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도 그렇긴 했지만 올해가 특히나 시총 순위의 변경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한 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분인데, 이 3위 자리대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기도 했었다가 LG화학이 올라오기도 했었다가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총 순위에서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 이쪽에서 거래소에서 특히 이제 매수를 동반 매수해준다 되긴 하지만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나눠진다는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세다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온 반면에 현대차가 오히려 그 자리대 위로 올라온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저께도 이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오늘도 반도체 강세 뛴다 정도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뭐 IT에서나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강세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콘택트,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어저께 미증시에서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자체도 강세를 띄운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주회사에서는 SK스퀘어 같은 경우가 SK텔레콤이 분사를 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다 가진 쪽이 SK스퀘어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가 역시 하이닉스의 반등 모멘텀을 같이 받아간다 되는 거고, 현대차 그룹의 강세라는 부분도 역시 현대글로비스의 강세, 그다음에 제약과 그리고 원전 관련주, 그 조선해운 같은 경우가 오늘 약세 하락을 나타내준다 정도. 그래서 이게 지수로 볼 때는 이제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이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간단하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어저께 그리고 최근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는 이 갭으로 넘어갔다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갭을 넘어갔으니 윗자리가 크게 열린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듭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8만 원 자리대는 소폭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이제 본격적인 매물이다라고 하는 데가 8만 1,000원 전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크게 열린다. 이게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현재는 지수의 어느 정도 강세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그 흐름을 맞춰주지 못하는 구간에서 그 외적인 쪽이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업종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오늘 어느 정도 자동차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쪽에서가 왜 강세에 뛰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앞전에 올해 이제 중반쯤 올해 중순쯤에 유럽에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치를 변경을 하면서 강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판매 목표치 자체를 다 상향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은 그 부분을 아직까지 안 하고 이거를 내년 1월 달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뉴스가 어느 정도 어저께 발표가 됐죠. 그래서 현대차가 2022년도에 이제 전기차 목표 자체가 기존 같은 경우 대비해서 상당히 상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룹에서가 현대차, 기아 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2026년도에 전기차 판매 목표 자체가 100만 대였는데 이거를 170만 대로 상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를 22만 대까지 늘린다 이렇게 됩니다.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강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연중 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못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기차 판매 목표를 얼마큼 상향할 거냐 이 부분이 아직 미정이었었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내년 1월 달에 나온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해 줬다는 부분이 와 어느 정도 동반해서 밸류 자체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그룹들의 3분기 실적과 밸류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현대 기아차가 다른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밸류라는 것들을 한 5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3분기 자동차 판매라든지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현대 기아차가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죠. 다만 이게 부각이 못했던 이유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전동화에 따른 판매 증가 상향 부분이 못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나온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IT와 자동차라는 공교롭게 시장에서 수출주 그 경기 민감 대표 기업 이렇게가 강세에 뛴다 되는 거고, 반대가 되는 쪽이 이제 제약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에서가 약세에 뛴다 되죠. 그럼 이제 내년 시장은 현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총 상위 순위를 보게 되면 시총 3위가 현재는 네이버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네이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순위 비중, 시가총액 자체가 사실 얼마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이버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들어서 강세보다는 주로 약세가 주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윗자리에 있지만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진다 되죠. 그 다음에 오늘 확연하게 시총 순위가 밑으로 떨어진 쪽이 LG화학과 삼성 SDI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동이고 이제 시총 3위 자리대를 인터넷이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제약바이오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나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확연하게 3위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오히려 좀 더 모멘텀을 받는 반면에 2차 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담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은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모멘텀을 더 강화를 시켜준 쪽과 약화된 쪽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자체적인 앞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실적과 그리고 이 모멘텀을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옷장을 볼 때는 우선은 시장에서 생각할 부분이 이제 포지션 자체가 옵션 파생 쪽인데, 파생 포지션에서는 이제 월요일날 시장의 급락이 떨어질 때 상단을 막는 그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단을 막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흐름이다라는 점에서 뭐 나쁘게 볼 게 전혀 없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른 쪽에서 업종별 순환이라든지 모멘텀을 받아서 강세를 띄워준 쪽이 나와줘야
지수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390.3포인트에서 6포인트 이 가격이 현재는 5일선과 21선이 맞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가 지지를 받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92.5포인트 전후가 뭐 이번 주에는 원래 제일 중요했던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 자리대가 추세와 그리고 61선의 지지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자리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계속해서 나타낸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는 어떤 의미냐면 12월 9일 만기 이후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였던 중간마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대에 넘어간다면 그때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오후장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세게 떨어진다기보다는 하단 자리가 지지가 받느냐 정도 그리고 상단 자리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상단 자리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강세에 뛰고 있는 반도체가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더 강세 뛰는 쪽에서가 좀 더 시세가 나와줘야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 다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3위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LG에너지 솔루션인가요? 예, 아래쪽으로 플랫폼과 제약 그리고 또 자동차까지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또 내년도에 실적과 또 실제 판매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는 지금 미국 FDA가 이번 주 중에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